안녕하세요. 카메라가 바뀌었네요. A&R 디렉터 그리고 기획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미아이 노래죠.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미아이는 한국의 CJ가 제작을 하고 있는 프로듀스 재팬 시즌 3로 탄생한 걸그룹인데요. 이름은 미와 아이, 그러니까 자신이란 뜻도 있고, 미라이, 일본에서 미래, 일본이 참 좋아하는 단어죠. 그 미래의 나,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발음 자체가 미아이, 미아이, 미아옹, 미아옹 해서 뭔가 고양이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듀스 재팬 시리즈에서 처음 나온 걸그룹이고요. CJ의 일본 회사인 라포네에서도 처음 제작하는 일본 현지화 걸그룹이 됩니다. 한국 회사가 일본에서 이런 제작하는 걸그룹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JYP의 니쥬 그리고 FNC의 프리킬에 이은 세 번째 팀인 것 같네요. 멤버는 방송에서 투표로 선택된 11명의 멤버가 있고요. 정식 데뷔는 4월 중순인데요. 일본은 음원 선공개를 이렇게 거의 3주, 한 달 앞에 빨리 하고 나서 데뷔 날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풀면서 그런 정식 활동이 시작될 때 오프라인 이벤트 위주로 하면서 그때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끌어 모으는 지금 전략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도 타이틀곡인 클릭이 아일릿과 같은 25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숏폼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숏폼에서 유리한 안무를 만들면 무대 위에서 인원이 많을 때 좀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팀의 멤버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11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팀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11명의 멤버가 일단 모두 일본 국적이고요. 이 중에서 케이코라는 멤버는 한일 혼혈이에요. 근데 일본 국적. 그리고 한국에서 체리블랙 활동을 했었던 코코로를 포함해서 정식 아이돌 활동 경험이 있는 멤버 3명이 재데뷔를 했습니다. 멤버들이 일본 거주자분들의 선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멤버들을 보고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컬 포지션에서는 K-팝의 어느 팀에 가서도 경쟁력이 있는 실력을 가진 에비아라가 있고요. 댄스 실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센터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멤버 중에서 코코나까지도 어느 정도는 호불호 없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노래를 들어보지 않아서 들어봐야 돼요. 노래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어허, 이 뭐? J-팝 스타일을 내려고 한 것 같긴 한데 밴드 나오네. 이건 좀 이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데 이건 그냥 이게 맞아? 이거는 뭔가 J-팝스러운 아이돌 노래를 해보자 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시도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일릿의 마그네틱과 같은 날에 세상에 공개된 노래인 거죠? 야, 이거 말하기 어려운데? 이게 데뷔 앨범의 타이틀곡인 거잖아. 그쵸? 이건 선공개곡이 아니라 이건 아일릿과 비교할 게 아니라 3년 전에 나온 니쥬의 데뷔곡과 비교해도 이 노래가 더 오래전 노래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건 제가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 근데 같은 의도로 같은 결과물을 낸 사례를 너무 많이 봤는데 오늘 촬영 그만하시죠.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런 음악 크리에이터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뭐 듣기 좋고 특색 있고 뭐 J-팝 스타일이 있고 좋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음악을 들었던 경험이나 포지션이 달라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 전 세계에서 나오는 아이돌 음악을 거의 다 들어보고 리뷰를 했고 사실 이 일본 아이돌 음악을 이제까지 뭐 한 20-30년 그 예전 음악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찾아서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현재 시점의 아이돌 음악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는 리듬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쇼폼에서 짧은 구간만 딱 들었을 때, 그리고 길가에서 우연하게 뭐 짧은 구간을 들었을 때, 아니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곡을 오래 듣고 판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인트로만 들었을 때도 듣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곡이 가진 리듬의 힘이거든요. 이 리듬을 잡기 위해서 K-팝에서는 다양한 악기를 잘 사용하는 이제 외국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곡의 메인 리듬이 너무 단순하고 약해요. 일렉트로닉 그리고 DJ 음악 같은 리듬을 설정을 했으면 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기본 미디 음악 정도로 깔기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건 너무 마니악한 음악이 될까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적인 특색, 일본이 그런 게임 음악 그리고 보컬로이드 이런 음악이 특색이 있고, 최근에 요아소비가 인기를 얻고 있고, 요아소비는 모태가 이제 보컬로이드 음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자 사운드 리듬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아소비 같은 음악을 아이돌스럽게, 이거는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식의 장르를 한국 아이돌 팀들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인기를 많이 얻고. 근데 이럴 때 선택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애매하게 가면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예 확실히 그러면은 그런 보컬로이드 같이 가든가 아니면 이 장르를 하지 말든가, 애매하게 차용되면은 애매한 건데, 그런 시도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일본 아이돌 씬에서, 특히 일본 LDH 쪽에서 활동하는 팀들은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건 이미 시장에서 애매하다고 해서 그렇게 인기를 못 얻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거의 10년, 15년 전부터도 LDH에서는 이런 음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 이게 그 LDH 쪽에서 하는 음악보다 뭔가 진보가 되었느냐, 더 정리가 잘 됐느냐, 전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들어. 그러니까 이 스타일로 곡을 갈 거면 아예 게임 사운드처럼 더 정신없게 가든가, 아니면 그냥 이 장르를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타협해서 곡을 만들면 현재 아이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냥 인트로에서 리듬으로 듣는 사람을 딱 잡아두지 못하는 곡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곡의 핵심 포인트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쇼폼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메인 멜로디에서 훅을 강조하고 포인트 안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 곡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아예 몰아주든가. 근데 이 곡의 훅이나 포인트 안무는 너무 느슨해요. 왜냐면 곡의 리듬이 느슨하니까.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구성을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걸 저는 이제는 안 먹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인 멜로디에서 훅과 포인트 안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랩 파트 넣어야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직전에 댄스 브레이크 넣어야 된다. 이게 이미 한 5년도 더 전에 K-팝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안 쓰는 공식이거든요. K-팝의 진행 공식. 한때 이렇게 구성된 곡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는데, 이 구성을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곡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이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흐름이 뚝뚝 끊어져서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왜 저기서 꼭 랩이 나와야 되지? 왜 저기서 꼭 댄스 브레이크가 나와야 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랩 파트가 나올 때는 그 부분에서 랩 파트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댄스 브레이크도 그냥 꼭 저기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곡의 진행에서 그 부분에서 댄스 브레이크가 나오면은 멋있겠다, 좋겠다 하면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K-팝에서는 이런 곡의 진행, 이전 파트랑 상관없이 그냥 2절 시작하면 랩으로 시작하고 하이라이트 직전에 댄스 브레이크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스럽다 이거죠. 계속 그런 노래들만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랩이 필요하지 않으면 랩을 넣지 않죠, 아예 곡에.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넣어요. 오히려 이제 넣는 곡들이 소수예요, 한국에선. 곡의 진행에서 필요해야만 넣고 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지금 들었을 때 저 랩 파트와 댄스 브레이크가 곡의 진행과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제가 뭐 XG 노래라든가 이런 일본 아이돌 음악을 리뷰를 할 때 이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작곡을 하느냐, 크리에이터들이. 이게 작곡가 입장에선 편하거든요, 곡을 만들 때. 곡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딱 1절엔 어떻게, 2절 어떻게 전환하고 3절 어떻게 전환해서 터트린다,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그냥 파트를 때려 넣으면 작곡가 입장에선 편하죠. 근데 그런 게 없이 전체를 그냥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해야 된다 하면 진짜 완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렵죠. 그러나 그런 타협을 하면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아쉽게 느끼는 점은, 그렇다고 했을 때 뭐 이 곡이 다른 게 장점이 있으면 되는 건데, 이 곡이 멤버들의 장점을 살렸느냐. 지금 11명이나 되는 멤버들이 있는데 저는 돋보인 멤버가 없어요. 제가 이 멤버들의 프로필을 다 알고 보는데도
돋보이는 게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누구 한 명에게 꽂히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지금 에비아라가 노래를 잘한다는 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란이 춤을 잘 추는 게 느껴지는가. 저는 저 댄스 브레이크 란 보고 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반도 못 살렸어요. 오히려 저기서 왜 란이 저렇게 추고 있지? 그리고 리논이 가졌던 그런 톡톡 튀는 개성들이 지금 나오는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란이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고 나머지 멤버들은 아예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곡을 어떤 포인트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 곡과 비슷한 느낌의 곡이 아까 말한 LDH 곡들에서 너무 많고, 작년에 AKB48에서 아웃 오브 48이라는 오디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스타일의 테마곡을 발표했었거든요. 진짜 그 곡과 비슷한 레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도 그 곡을 LDH 곡들하고 변별력이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프로듀스 재팬 그 방송을 할 때 그 안에서 발표됐던 신곡들보다도 별로 장점이 없거든요. 그때는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앨범도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곡의 장점을 캐치하지 못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마그네틱과 같은 날에 나온 곡이라니 좀 쉽지는 않네요. CJ 일본 회사인 라포네에서 나오는 네 번째 팀이자 첫 여성 팀인데요. 기존에 CJ에서 방송을 통해서 데뷔시킨 두 개의 팀은 지금 일본에서 돔 투어를 돌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탈락 멤버들을 모아서 이제 데뷔를 시킨 딕스틴이라는 팀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한국 회사로는 아무리 해외 인프라가 가장 좋은 회사인 CJ라고 해도 그런 방송에 인기가 없다면 지금 아이돌 제작을 해서 일본에서 홍보시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요. 이번 시즌3는 방송만 놓고 보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여성팀이기 때문에 남성팀들보다는 화력이 강하지 않을 거예요. 데뷔 전 팬미팅에서 5,000석이 넘는 인원들을 모았어요. 막 7,000석, 9,000석? 근데 한국에서 방송이 정말 망했던 판타지 보이즈도 데뷔 전 공연에서만 5,000석을 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팀과 여성팀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니쥬랑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재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 당시에 그 니즈 프로젝트, 니쥬가 데뷔할 때만큼 팀의 주목은 이미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에 이 공개된 곡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그게 문제인데, 그리고 니쥬 때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K-POP 팀이 그때보다 훨씬 많고, 일본 현지화 팀들도 어쨌든 남성 팀들이 여러 팀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 니쥬만큼 오롯이 혼자 집중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들은 곡이 좀 아쉽네요. 현재 발표된 지 별로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반응이 높은 상태예요. 이게 근데 기대만큼 높은 상태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리뷰하면서 그 아일릿의 영상에서 아일릿과 미아이가 경쟁이 될 텐데 일본 팀인 미아이가 일본에서는 당연히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 가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2일간의 짧은 데이터만 놓고 보면 아일릿이 미아이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25일 데일리 차트를 보면 미아이가 스포티파이에서 58위, 그리고 아일릿이 91위로 출발을 했는데요. 26일로 넘어오면은 이제 마그네틱이 스트리밍 횟수나 뮤비 조회수 모두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미아이는 일본에서 계속 방송을 돌고 이벤트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아일릿은 한국과 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미아이가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활동 가능성. CJ가 엠넷을 통해서 한국 활동을 무조건 시킬 거예요. 케이콘에도 나오고 마마에도 나오고 한국의 라디오 방송도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미 CJ 소속인 JO1이나 INI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JO1과 INI도 아예 한국 활동을 해보려고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3가 프로듀스 재팬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한국에서 반응이 높았기 때문에 미아이는 한국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가 가능한 멤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이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성팀들은 인기가 있어도 팬미팅이나 공연에 불러올 수 있는 인원이 적은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큰 사이즈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팀이 한국에 와서 소규모의 팬미팅을 할까?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를 하려고 회사가 생각을 한다면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AKB도 한창 인기가 있을 때 한국 팬미팅이나 공연을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2,000석 규모를 요구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AKB가 당시 돔 투어를 도는 팀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줄여서
2000석 정도면 되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AKB 전성기 때 한국에서 1000석 채우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800석 규모를 제안을 했어요. 이거 800석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성사가 안 됐었던 건데, 요번에 4월에 이제 처음으로 AKB48이 한국에서 팬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200석 규모로 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그럼 AKB 측에서는 수익이 안 나고 손해가 많이 나는 시스템인데, AKB는 이제는 그냥 본인들 이 투자를 해서 한국에서 팬미팅을 진행을 해보는 거죠. 반응을 확인하고 뭐 미래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아이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지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멤버들 구성과 곡의 스타일로만 봐서는 한국에 어필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억지로 리액션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는 그냥 리액션 검색하시면 수많은 영상 보실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많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도 제 솔직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진짜로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연락도 올 텐데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다음 주도. 근데 저는 제 생각을 정확히 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팀에게도, 이 프로듀서 분들에게도, 이 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에게도 왜냐면 다들 그냥 칭찬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우물 안에 갇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야기를 모르고 그럼 다음 앨범, 다음 활동을 할 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냥 중간에 있는 얘기도 사람들이 들어봐야 된다.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하는 팀이니까 뭐 이걸로 다 판단할 수가 없고요. 팬분들이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더 나아지고 충분히 포텐셜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오케이? 이런 거 올리면 나만 욕먹는데.